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도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아파트 안에 큰 나무에 전구도 많이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설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용했던 크리스마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이틀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조금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았어요. 혹시 다음 주 화요일 날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주가에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배당락 전에 미리 매도하고 그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만의 매매 전략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만큼은 단기 중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삼성전자만큼은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나 다음 주 화요일날 배당락 이후에 주가에 흔들림이 발생이 된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날 정말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일지 이 점에 대해서는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 투자를 계획했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익이 발생되면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하고 또 그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는 이런 비교적 짧은 전략을 취하고 계시다면 배당락 전에 미리 수익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래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 수 있지 정확하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수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전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흔들림이 발생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크게 흔들림이 발생이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또 혹시나 흔들림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에 있을 주주 친화 정책과 또 새로운 배당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하반기 6월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신풍제약까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의 매매를 많이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LG화학과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매수한 상위 4개 종목은 반도체와 2차전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조는 아마도 내년까지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도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취해 보신다면 아마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외국인은 보통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매매 상위 종목을 보시면 대형주, 코스피 우량주 중심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와 2차전지만큼은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업종 내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있을 때 상승폭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가볍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매수세가 몰려도 주가의 상승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도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중소형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런데 성장성을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훨씬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이 있고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여러 중소형주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넓혀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풍제약이 하나 특이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 제약 바이오주, 저도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종목군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산업과 종목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 내에서 그리고 산업 내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은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산업들에 비해서 언급이 적었었는데,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이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인들의 자금,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신풍제약이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혔고, 또 이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여름 이후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임상 실험과 관련해서 조금은 지연됐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주가에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무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이런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정말 특이한 종목으로 뽑자면 저는 신풍제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PER을 살펴보시면 지금 1200배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왜 이런 상승이 나오는지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참 신기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6개월간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 6개월 단위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은 ETF에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그리고 ETF를 제외한다면 포스코, 그리고 기아차,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도 있네요. 참 신기한 종목이에요.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MSCI 코리아, 최근에 간헐적으로 기관의 상위 종목으로 잡혔던 ETF예요. 그런데 어쨌든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에도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한 궤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유 선물을 제외하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MSCI 코리아 ETF 지수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TF를 제외한다면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했거든요. 저는 조금 의외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포스코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기억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부터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철강 산업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철강 기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올 하반기부터 조용히 주가의 상승이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수급이 6월달부터니까 이때부터 해서 27만원까지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인의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기관의 상위 종목도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지만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다음으로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데 저는 내년이 되면 반드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조금은 가벼운 종목 기아차를 중심으로 기관이 많이 매수했고, 최근에는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현대차도 2021년에는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기아차와 현대차 같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현대차,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인버스, 굿버스라고 하죠. 인버스에 상당히 많이 베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지수의 상승이 꾸준히 이어졌는데 아마도 여기에 베팅하신 분들이라면 손실이 조금 발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보통주를 많이 매수했다면 개인들은 우선주를 많이 매수했죠.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보통주, 주당 배당금은 모두 동일하지만 지금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가격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배당률로 환산했을 때는
우선주가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같은 기간 수익률을 봤을 때 우선주의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많이 베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하고 카카오, 지금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아주 강한 시세들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가 되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을 때 조금은 소외가 되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이 끊임없는 신사업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쉬어갈지 몰라도 항상 섹터는 돌고 돌기 때문에 다시 주목을 받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런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의 지난 6개월간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방향성을 잡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